(21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이 그친 후 22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중앙선 철도가 완성됐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는 50분, 원주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3시간 10분 만에 연결됩니다. 내년에는 부산까지 2시간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이 올해 강원 워케이션에 8만 6천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만 9천 명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월군이 기회발전특구와 교통망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앞으로 영월군정 운영 방향을 최명수 군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 이어 눈 소식도 있습니다. 21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미끄러운 눈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20일 오전 10시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음을 옮깁니다. 모자와 장갑 그리고 마스크까지 단단히 갖췄습니다. 산책로 옆으로 흐르는 공지천엔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20일 춘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19일보단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오늘 아침 그도 나올 때 온도를 보니까 영하 6, 7도 정도 된 것 같아서 이 겨울까지서 바람이 불면 좀 추울 것 같아서 복장을 이렇게 갖추고 나왔는데 추위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방한 마스크, 방한모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한파에 이어 눈 소식도 있습니다. 20일 밤부터 강원 중남부 내륙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1일엔 강원 내륙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에 3에서 최대 10cm, 강원 중북부 내륙과 북부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눈이 예고돼 있어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은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눈이 내린 지역은 쌓인 눈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제설 및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고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서 지역엔 대설이 예고된 반면 영동 지역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눈이 그친 후 22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중앙선 철도가 완성됐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는 50분, 원주에서 부산까지는 3시간 10분 만에 연결됩니다. 이번 철도 연결이 원주시 발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폭죽과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경주와 부산을 잇는 중앙선 고속철도의 완성을 축하하는 행사가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면서 20일부터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420km 전 구간을 KTX 이음열차가 운행됩니다. 또 하나의 국토 종단 간선축이 완성된 겁니다. 개통해서 서울이 집에 있는데 다니기가 상당히 빨라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화 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145.1km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사업비 4조 4,511억 원이 투입돼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동안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안동 구간에만 운행되던 KTX 이음열차가 중앙선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앙선을 운행하는 일부 KTX 열차는 경주에서 동해선으로 합류해
신경주역, 울산 태화강역을 지나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동안 최고 시속 150km로 운행되던 도담 안동 구간의 경우 내년 중 차량 신호 시스템 개량을 통해 운행 속도가 시속 250km로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에서 부산까지의 소요 시간이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더해 남부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제 중앙선이 완전히 개통이 됐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1942년 개통해 82년 만에 새로운 철길로 태어난 중앙선철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국토 종단 간선축으로 제2의 경부선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올해 강원 워케이션에 8만 6천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워케이션 참가 인원 5만 9천 명보다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을 방문한 참가자가 2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70억 원가량 지역 내 지출을 유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주요 기관 단체장과 함께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명서 영월군수로부터 교통망 혁신과 기회발전 특구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영월군의 올해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 기조는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영월 그리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년간 GRDP는 8% 성장을 이뤘고 넥스트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55개의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여 473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은 11.7% 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지금까지 다져온 정책들을 더욱 고도화하여 미래 100년을 이끌 지속 가능한 산업과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월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자 영월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인 영월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제천 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 매우 기쁩니다. 영월의료원은 현재 184개에 불과한 병상이 9개 병동, 300개 병상으로 확장되고 17개 진료 과목은 25개로 확대되어 이전하여 신축하게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 출산 육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 원정을 떠나는 군민들의 불편도 덜어줄 것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영월의 교통망 혁신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사업으로 강원 남부권의 어려운 실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한 우리 영월 군민들의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7월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이어 11월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까지 현 정부의 핵심 양대 특구에 우리 영월군이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우리 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동초 등 8개 농촌 유학학교 지원을 통해 166명의 학생과 가족이 전입하는 성과를 올렸고 또 폐교 위기 상동고에 야구부를 창단하고 지난 2월에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번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이라는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기회발전 특구는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지정된 특별한 법적, 경제적 조건과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솔면 녹전리 일원에 25만 평방 규모의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광물 기반 지역 산업을 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래산의 영월의 전경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타워와 전망돔을 조성하고
시과지와 연결할 수 있는 1.6km의 모노레일, 270m의 동광 보도교를 설치하여 복례산과 금강정, 영월역 연결뿐만 아니라 동서강 정원과 청룡포, 장릉 등의 관광 자원을 광역 관광벨트로 연결한 시내관광 활성화로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오감 만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산업 반영에 이어 올해 4월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선정으로 120억 원을 확보한 복례산 명소화 사업은 관광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포리는 이제 역전마을로 석탄산업이 호황인 1980년대까지 물류중심지로 번성했으나 이후 석탄광산과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7기부터 우리 영월군은 덕포리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덕포리에는 청년주택 건립, 공공청사 이전, 청년 창업 상상업 구축,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령 공공임대주택 1호인 청년주택은 102세대 규모로 2025년 입주하게 되고 영월경찰서와 영월의료원은 각각 2027년, 2028년 영흥리에서 덕포리로 각각 완공하여 이전하게 되면 덕포리는 젊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확보한 기존 부지는 장기적 안목으로 더욱 수준 높은 도시로의 발전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 우리가 이룬 성취는 영월 군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영월군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영월 군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릉 관광지 인근에 골재 채취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의회에 따르면 올해 강릉시 강문동과 송정동에 골재 채취 허가 2건이 내려졌습니다. 강문동 현장은 반경 30m 안에 강릉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이 위치해 있고 주변 관광지와도 직선거리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송정동 현장도 주변 아파트 밀집 지역과 불과 700여 미터 거리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순민 강릉시 의원은 20일 열린 강릉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줘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두리 안에서라면 주민들의 모든 피해와 불편을 당연하게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가소평가하며 피해 주민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한편 권순민 의원은 강릉시의 해당 골재 채취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해당 사업장이 적절한지 재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가 내년도 종합체육대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에 따르면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는 내년 4월 2일부터 나흘간 양양군에서 열리며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는 같은 달 16일부터 이틀간 횡성군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내년 2월 18일부터 나흘간 강원도에서는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국비 7,97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6,737억 원보다 1,236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사업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립에 30억 원,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에 75억 원, 여주 원주 철도건설 918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심규원 시장의 구속 기소에 따라 부시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 부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5개 분야 18개 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